열 손가락으로도 꼽기 모자란 13남매 집은 과연 어떨까? 거실은 꼬마들의 전용 놀이 공간이요. 남자 형제 3명은 같은 방에서 동고동락한다는데 이곳의 반장은? 넷째 남실현이요. 부부의 방은 꼬마 숙녀들에게 빼앗긴 지 이미 오래. 아무 걱정 없단다. 다음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금남의 구역. 여기도 여자들 방은. 여기 여자들 방? 네, 여자들 방은 이렇게 잡동사니 살림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여인의 향기 물씬 풍기는 이곳은 이미 낯익은 얼굴 탤런트인 둘째 남보라와 고3 수험생인 셋째 진아의 방이다. 부르지! 빨리! 부르지! 요즘 보라는 13째 막둥이와 사랑에 푹 빠졌다. 이것도 하나 못해? 동생이 줄줄이 11명이나 태어나면서 육아의 달인이 됐다는 보라. 아, 즐거워! 어린 동생들에게는 엄마와 같은 존재다. 말은 지저분하다지만 그 손길은 꼼꼼하기 그지없다. 심심하지 않고 집이 따뜻하잖아요. 사람들 많아서 뭐 진짜 온도로 따뜻한 것도 있고 그냥 뭐 마음적으로 따뜻한 것도 있고 그래요. 다둥이 엄마, 어떻게 13남매까지 낳게 된 걸까? 경환이 낳을 때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그때 캠페인이 그랬어요. 네, 근데 요 녀석이 태어났네. 계획 없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13남매. 아가 병에 걸리나? 나 남자. 이제 겨우 생후 열흘 된 아기. 시끌벅적한 형 누나들 틈에서 잘 놀고 잘 먹고 누가 봐도 타고난 다둥이네 막내다. 미운 7살의 개구쟁이 경우와 하루아침에 막내 자리를 빼앗긴 덕우는 유주의 인물 사고뭉치들이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빠 때릴 거야. 이걸 왜 부셨어 누가? 나무라는 게 없구만. 집안 곳곳 12째 덕우의 손이 닿는 곳에는 그야말로 나만 하는 것이 없고 13남매 한두 살 터울이다 보니 사이좋게 놀다가도 어느새 싸움으로 번지는 건 일상다반사. 어째 잠잠하다 했더니 역시나 사고 치는 중. 꼬마 숙녀들도 예외는 아니다. 말싸움도 모자라 몸싸움까지. 울음 끊일 날이 없다. 누나에게 뒤질세라 13째 막둥이도 울음을 터뜨리고 마침내 큰언니 보라 뿔났다. 너! 남소라 그만해! 너 빨리 정리해. 그래도 한 번만 너 그런 거 한 번만 더 던져봐. 어린 자매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큰언니 보라. 아 저도 화나고 그런데 저도 화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지금 일은 소라가 잘못했어요. 혼내야 돼요. 13남매 다둥이네 소란스런 하루가 끝날 무렵 엄마가 분주해졌다. 어느새 냉장고가 텅 비었기 때문 한창 먹을 나이인 13남매를 키우다 보니 이틀에 한 번꼴로 장보기는 필수. 장보러 가는 길은 하루 중 유일하게 부부가 오붓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안 데리고 가는 거야? 가면 사달라는 게 많고. 아이가 하나도 둘도 아닌 13이다 보니 그 양 만만치 않다. 과자 하나를 사도 한 종류에 2박스는 기본. 13남매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만 몇 가지 남아도 카트는 넘쳐난다. 이틀이면 없어요. 이틀이면? 손이 모자란 두 사람을 위해 장본 물건을 집까지 배달하는 건 아이들의 몫이다. 장본 후에는 다둥이네 진 풍경이 벌어진다. 어린 남매들 사이에 벌어지는 과자 사수 작전인데 막대 사탕을 한 움큼 챙긴 11째 덕우. 몸에 숨기는 것이 최고임을 터득한 걸까? 서랍에 과자를 숨기는 소라와 샘이. 이름이 적힌 서랍은 본인만 손댈 수 있다는데. 내 비밀 창고. 저기 왜 숨겨놨어? 심심할 때 먹으려고요. 건들면 죽어요. 죽어. 네. 다음날 아침 8시. 아직까지 깊은 잠에 푹 빠진 13남매. 열흘 전 모두의 단잠을 깨우는 인간 자명종이 생겼으니 바로 13째 막둥이의 울음소리다. 오늘도 우렁차게 아침을 알린다. 방학인데도 늦잠을 잘 수 없는 건 13째 아이로 인한 변화다. 이렇게 막둥이의 기상나팔로 다둥이 가족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칫솔만 해도 14개. 서로 헛갈리지 않기 위해 칫솔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이 대가족임을 대변한다. 주방에서는 아침 식사 준비로 바쁜 엄마.
국 하나를 끓여도 그 양 엄청나다. 한 끼? 한 끼? 한 끼 좀 더 먹나? 그래요? 다둥이 가족 아침 식사 풍경도 특별하다. 모두 앉아 먹기에는 좁은 식탁이라 두 팀으로 나뉜다고. 거실에서는 덕우와 경우가 여전히 꿈나라를 헤매고 있다. 자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면 다행. 아이들이 먼저 먹은 후 자리를 잡은 아빠와 엄마. 1년 중 방학 때만 누릴 수 있는 여유로운 아침 식사다. 늦잠 꾸러기 덕우의 아침밥을 챙기는 누나 세빈이. 이거 맛있어? 이거 잘 먹는데. 여보야 맛있어? 맛있어? 아니야. 맛없어? 하고 맛없지? 그 사이 엄마의 집안일은 끝이 없다. 특히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는 상상을 초월한다. 가정집에 세탁기 두 대 웬 말이냐 싶지만 이조차 쉴 틈이 없다. 아침에 2개 널고 네. 그리고 낮에 돌리고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는 것은 8째 세빈이와 9째 세미 담당이다. 엄마에게는 작지만 큰 도움. 거기야 문 닫아. 서랍에 갖다 놔. 옷을 개주면 서랍에 챙겨 넣는 것은 10째 소라 담당. 11번째 경우 어리다고 빠질 소냐. 7살이 됨과 동시에 맡겨진 첫 임무는 청소기 돌리기. 제가 청소 같은 거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거진 많이 하고. 8째 다윗과 6째 휘호는 음식물 쓰레기 담당. 2인 1조 환상의 짝꿍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외출 준비를 하는 엄마.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가게가 바쁘다 그래서 잠깐만 가주려고. 조용히 하고 놀아야 돼. 엄마 잘 갔다 와.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음식점. 이곳이 부부가 13남매를 키우기 위해 땀 흘리며 일하는 곳이다. 안녕하세요. 다 뭐하러 나왔어요? 속마음은 나와라. 네. 겉마음은 안 그런 척. 미안한 마음을 퉁명스럽게 표현하는 남편의 말이 내심 기분 좋은 아내. 몸은 힘들어도 부부가 함께하니 행복하다. 주문부터 포장까지 손발 척척 맞으니 밀물처럼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쁜 점심시간도 문제없다. 바쁜 틈을 타서 집으로 확인 전화를 하는 엄마. 남미케? 뭐 하고 있어? 집에서는 엄마 없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미 아기 돌보기는 익숙한 형 누나들이 소매를 걷고 나섰다. 물 온도는 물론 분유양 맞추기까지 능숙한 손길로 우유를 타는 9째 세미. 우유 타는 법을 그냥 알게 됐다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의 세미. 아기 안고 돌보는 손길이 여간 야무진 게 아니다. 생후 11일 된 막내는 누나가 품에 앉자 울음도 뚝 그치고 우유를 참 달게도 먹는다. 몇 살 때부터 탔어? 우유 타는 거? 8살. 8살? 12번째 덕우를 2년 동안 돌보며 터득한 솜씨가 13째 아기를 만나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똥 묻었어. 자매들이 고군분투하며 아기를 볼 동안 8째 다윗은 형들의 방에서 자료 수집에 나섰다. 미역국 끓이려고요. 왜? 미역국은 왜? 엄마가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역국을 끓여주려고요. 레시피를 찾은 후 재료를 찾아 순조롭게 요리를 시작한 어린 남매. 평소 라면도 끓인 적 없다는 어린 남매에겐 난생 처음 만져보는 미역의 느낌도 새롭다. 엄마를 위한 미역국을 만들기 위해 남매가 똘똘 뭉쳤다. 아저씨, 소금 넣어요?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 모양은 그럴듯한데 가만히 지켜보던 세빈이가 나섰다. 아니야는 진짜 씻었어. 응. 진짜? 과연 엄마를 위해 끓인 미역국 그 맛은 어떨까? 조심스럽게 맛을 보는 다윗. 괜찮은데요? 괜찮아? 네. 동생들이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첫째 경환이가 막둥이를 맡았다. 옛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는데 근데 막 그때 돌볼 때는 모르니까 너도 같이 놀자 하다가 막 많이 떨어뜨리고 그랬어요. 다른 애들은 어땠어요? 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얘는 말을 너무 잘 듣는 편이에요. 안 울고 잘 웃네. 미안. 첫째 아들 경환이에게 막내를 맡기고 가게 갔던 엄마가 돌아왔다. 뭐 했어? 크기. 뭐 했어? 미역국 끓였어. 미역국? 누가? 누가 했는데? 세빈이 언니랑 난다이랑 나랑. 4남매의 합동작품.